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신민석 기자입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AI 서비스를 구독하고 계실 거고, 우리 PD님도 그러실 테고, 저도 그렇고, 이게 또 매달 이제 돈 들어갈 때가 하나 더 생겨서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써보면 써볼수록 굉장히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엔 뭐 저희도 기사에 적절한 사진이 없을 때 옛날에 미술팀 통해서 뭐 이미지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AI가 해주고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세상이 편리해지고 유용해질수록 나쁜 짓을 하기에도 손쉬워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제 기억에 연예계에서 굉장히 좀 긴장했던 AI 기술은 딥페이크였어요. 이거는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유력 후보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나 뭐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까지는 없었던 것 같지만 해외에서는 약간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연예계는 더 무시무시한 게 뭐 이제 뭐 언론사에서 막 며칠씩 취재해가지고 데이트 사진 같은 거 몰래 찍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다 AI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된 건 청소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적발되기도 하고 하면서 괜한 청소년 성범죄자가 막 급증하고, 뭐 그런 잘못했죠. 그런 거 만든 학생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된 상황은 참 안타깝기도 하죠. 연예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뭔가 허위로 막 열애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지는 굉장히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포할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 뭐 그런 걸로 큰 문제됐던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대요. 당연히 처음에 엄청 겁을 내겠죠. 왜냐하면 사실이건 아니건 피해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도 큰 상처가 되고, 특히나 뭐 내밀한 사생활에 담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아닌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성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협박범들이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예계획사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또 변호사 자문해야 되고 뭐 이런 또 법적 비용이 또 불필요하게 들어가니까, 문제는 몇 년 전 딥페이크는 이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요즘 AI는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말이 뭐냐면 저도 하나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어요. AI 도움 받으면. 그러니까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걸로 불거졌던 사건이 이희경 씨 사생활 관련된 폭로였는데, 뭐 많죠. 누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뭐 어땠어 이런 걸 올리고 하는데 안 믿죠. 요즘에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번에 좀 그랬던 게, 그 폭로한 사람이 이희경 씨와 주고받은 채팅 창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거 뭐야, 이런 일 정말 했어?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죠. 다 자기가 AI로 만들고 그냥 장난삼아 한 거였다고. 이미 5개월 전에 협박을 하면서 금전 요구가 있었고, 그때 이제 변호사 통해 가지고 강력한 법적 대응 얘기를 하니까 사과하고 끝났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유출이 돼 버리면서 이렇게 화제가 된 거였죠. 이번에도 아마 이희경 씨 사례가 이렇게 유출이 돼 버려 가지고 화제됐었을 뿐이고, 이와 유사한 AI를 이용한 협박은 꾸준히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근데 다행히 뭐 그런 거에 굽히지 않고 연예계획사들이 강경 대응을 하고, 뭐 요즘 같아서는 다 체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제가 만난 연예계획사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사생활 관련된, 뭐 누구랑 뭐 열애를 한다, 뭐 아니면 뭐 성적 취향, 내지는 뭐 누군가 뭐 만나는 사진이나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인대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다 소속사에서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하거든요.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열애 중이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과의 열애나 이런 걸로 협박이 들어오거나, 뻔히 그 연예인의 성적 취향을 다는데 이상한 성적 취향을 들고 나온다 하면 소속사에서 알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대응이 쉬운 거예요. 너 강력 대응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안 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소속사가 관리하지 못했던, 소속사에서 알지 못하는 영역, 과거에 벌어진 일이죠. 특히 학폭. 제가 아는 연예기획사 매니저분 얘기는, 해당 연예인이 자기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믿긴 믿는다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믿었음에도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학폭이 불거지면 뭐 과거 뭐 사진 주고받았던 채팅이라든지 뭐 단톡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 증거로 제시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모두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 파악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 동창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이 친구 그런 친구 아니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폭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도 있고 괴롭힌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동창 몇몇의 말만 듣고 또 믿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학폭 관련해가지고 이런 협박을 하거나 폭로하면 그건 되게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예계에서 최근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정재 씨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캄보디아 쇼크로 로맨스 스캠 사건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피해자가 당한 사건은 보면 상대방이 본인을 이정재라고 사칭하면서 로맨스 스캠을 했죠. 뭐 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 방식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랑 거의 유사한데 문제는 나 이정재예요라는 거였죠. 마치 지금 방금 찍어서 올린 것처럼 셀카를 찍기도 하고 내지는 본인의 그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은 연예인이 자기 맞다고 신분증 보여주는 게 상식적으로 더 말이 안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 해도 뭐 직업상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연예인들을 만난다는 게 길 가다가 뭐 촬영하는 거 뭘 보거나 행사장에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적으로 연예인과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게 연예인이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들과 뭔가 사적으로 뭐 SNS로 뭐 대화를 주고받거나 하는 게 굉장히 판타지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성적인 부분을 좀 쇠퇴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 같은 경우에는 팬덤, 팬심이 더해지면 뭔가 그런 범죄에 대한 경계심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신분증도 보여주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돈을 보내고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사례가 지난해인가에는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로맨스 스캠을 당한 사건도 있는데 그때는 보니까 영상 통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통화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랑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꾸민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목소리의 음성 파일은 전부 다 역시나 AI로 만든 거였죠. 요즘에 뭐 AI로 음성 파일 만드는 건 굉장히 손쉬운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협박 사건도 무척이나 괴롭지만 그보다도 심한 건 본인을 사칭해가지고 일반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은 너무 또 미안하잖아요. 그 스타로서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이정재 씨 사건이 굉장히 좀 연예계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또 되면 괜히 본인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생길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방법은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것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연예기획사에서도 그 변호사 통해 가지고 법적 대응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마다 수사를 의뢰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협박범이 A라는 연예인한테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B한테 하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한 번만 성공해도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만드는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괜히 수사 의뢰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기사 나고 이런 거가 좀 괜히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좀 AI 관련해 가지고 그 청소년들 딥페이크 범죄에 많은 수사 성과를 올렸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 특히나 저는 그 연예인 협박도 협박이지만 로맨스 스캠에서 연예인을 사칭하거나 유명인 사칭하는 사건들은 좀 강력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AI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라는 인식이 굳어지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반 대중이 믿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꼭 이런 AI 이런 범죄 아니라고 해도 뭔가 의혹이 불거지거나 루머가 퍼지거나 했을 때 연예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일반 대중이. 특히 루머라고 하는 게 그 생명력을 갖는 이유가 대중이 믿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 루머에다가 AI가 더해지니까 사진까지 있고 하면 더 믿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눈에 직접 보여도 내가 어떤 그 사진을 봤다고 동영상을 봤다고 얘기하는 음성 파일을 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는 왜냐면 진짜와 AI로 만드는 가짜를 구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중부터 연예인이나 연예인 소속사에서 이거 아니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그런 어떤 사회 풍토가 마련돼야지 이런 범행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연예인들 협박당하고 하는 거 뭐 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돈 잘 버니까 협박당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일반인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 범죄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그런 거를 믿지 말고 연예인들과 그런 사적으로 그 대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꼭 로맨스 스캠에 대한 뭐 사적 대화 좋아요 하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칭한 사람이어가지고 속아서 그냥 대화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때 기분 좋으면 그걸로 끝인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 발전 너무 빠르고 이런 게 정말 너무 악용되는 범행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